시작했어요. 아직 예정이에요. 김치전 라이브로 없애버렸죠. 그 라이브가 한두 개만 된 게 아니잖아. 아, 하나지, 그거는. 왜 없앴어? 전체 라이브를 아예 없애버렸어. 컴퓨터 상에서 없어졌고 빨간불 들어왔어. 오늘 뉴스에서예요. 2026년도 1월 21일자 기사입니다. 한 판결서에서 비상계엄은 내란 첫 인정, 윤 재판 유죄에 영향 줄 듯.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뭐 23년 징역 형을 받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뭐 비상계엄 내란을 첫 인정했다 하는데 그 인정이 윤석열 재판에 유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나는 이것은 각본 아닌가. 지금 내란이란 것이 확정도 안 됐는데 그 내란의 프레임을 씌워서 한덕수를 징역 23년을 갖다가 매긴다는 것 자체가 내란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란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비상식적이다. 오늘 뉴스에서 한 판결시 비상계엄은 내란 첫 인정 윤 재판의 유죄에 영향 줄 듯이라는 기사 2026년 1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한덕수 징역 23년 법 위로부터 내란 법조계 윤 재판 향방 가리는 납침밤 무슨 납침밤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조작된 것이죠. 법원 일벌 100개 기류 거스르기 어려워.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른 재판부 판단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이 상당한 부분이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유죄의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이진관은 21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나는 그 보통적인 법을 전공하지 않는 보통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논리적으로 볼 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던 날 그날 당일 처음으로 한덕수 전 총리한테다 그 대통령실에서 불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선포를 했는데 이 국민의힘 당이라든지 그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런 계획을 그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월 3일 당일날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에서야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서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을 이렇게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23년 구형을 낸다는 것은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대선에 당선될 수 있는 제1인자였거든요. 이 지금 한덕수를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은 김문수예요. 단일화하겠다고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둘이 합치면 45% 지지율이 돼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한덕수가 34% 지지율을 갖고 있었고 뭐 한덕수 자기를 그 국민힘당 후보로 세워주면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 후보를 맡겠다던 김문수는 단일화되자 11% 가지고 한덕수를 먹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한덕수 지지자들은 김문수한테 표를 주겠다는 퍼센트가 70% 이하고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이 한덕수하고 단일화했을 때 한덕수가 되면은 김문수 표를 한덕수를 주겠다는 사람은 80 몇 프로예요. 거의 90% 가까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같은 퍼센트로 가지고 후보에 나가도 한덕수가 더 유리했죠. 그러면 41%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하고 11% 지지율을 갖고 있는 김문수가 이재명이 왜 지가 이재명을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재명이가 후보가 저기 피선거고 될 경우에 만약 경우에 자기는 자동으로 대통령이 어부지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돼도 차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더라도 자기는 그 국민의힘당에 대선에 나갔던 사람과 당대표는 된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그 국민들한테 어거지로 떠밀려서 하겠다라니까. 그러면 하면은 나는 당선되자마자 국무총리하고 대선을 치르는데 2년 안에 치르고 관세를 정리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한덕수 전 총리가 마지막 그 미국에 보냈던 그 서류가 통과되고 나서 이 대선에 나오려니까 대선 그 포스터 작성하는 그 기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그런 관심이 지배적이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죠. 나라 일 다 하고 여기에 나오니까 김문수가 누우면서 자기는 이 기호 2번을 한덕수한테 안 준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덕수가 뭐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뭐 회비를 뭐 10,000원이라도 내본 적 있냐, 뭐 1,000원이라도 내본 적 있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뭐 회비를 뭐 30억을 냈니, 뭐 얼마를 냈니 이 짓을 하는데 지금 오늘날의 이 한덕수는 김문수가 망쳐놨다.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결과에 대해서 23년 구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바지적으로 보느냐. 아무리 법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당일날 하다는 거예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날에 국회의원들하고 모두 국민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한덕수한테다가 너가 23년 뭐 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징역 23년 선고받은 전 국민한테 또는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한테 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한덕수라든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을 전부 내란죄로 이렇게 뒤집어 넣는다면 국민도 그렇게 해라. 다 12월 3일 날 다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 그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그때서야 한덕수를 불러가지고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이 비상계엄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다른 장관들도 불러서 물어보라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 한덕수가 한덕수에게 23년이라는 것이 했다면 그러면 전 국민 12월 3일 날 처음 이걸 알게 되고 전 국민한테도 그러면 내란죄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 국민들 너는 뭐 했냐.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도 내란했는데 국민의힘당이 무슨 내란에 가입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내란 자체가 원로 헌법학자들 우리 전부가 이거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자체가 헌법 전문 원로들은 절대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전혀 내란에 관계도 없고 그날 당일날 알았던 한덕수에 가서 이걸 전부 뒤집어서 23년형이 되느냐. 우리 국민이 바지 저고리냐. 그날 당일날 한덕수가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12월 23일 날 대통령실 불러가지고 가서 그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들여서 한 달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고 그거 했고 또 이 한덕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거부했다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렇게 재판에 와서 증인도 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언론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헌법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란으로 뒤집어 아직 내란이 확정도 안 했는데 23년을 내란이라는 것을 했던 것은 굉장히 계산적이다. 아주 계산적이고 지금 이제 나이가 78세 한국 나이로 78세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저기 그 나이 가지고 뭐 저기 뭔 대통령 하겠어요. 이제는 모든 기억력이 다 떨어지고 70, 80, 80대 돼버리면은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만약에 대통령을 노노 하다가 만약 되면은 나는 2년만 한 동안에 내가 마지막 국가에 봉사하려면은 대통령을 다시 뽑고 국회의원 선을 다시 똑같이 뽑아서 그리고 이 법을 좀 바꾸겠다는 거죠. 4년 연임제를 하든지 지금 상태 5년 갖고 너무 짧다. 모든 인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됐잖아요. 5년 짧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한테 보여준 것은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이재명 정부 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다 훨씬 탁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성남시라든지 경기지사 때 후임들이 다 빚쟁이 이재명이 지나간 전부 빚쟁이고 돈 관리를 잘 못해서 후임들이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려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뭐 지금 윤석열 지금 그 전 정부 때 지금 구속시켜서 잡아놓은 저 윤석열 정부 때도 국고가 비어서 국방부에 뭐 피복비나 식비를 갖다가 봉급을 주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창구가 비어가지고 12월 2025년도 12월 30까지 지급해야 될 돈을 2026년 1월 9일 날 빚을 내서 지급했다고 그래요. 무조건 갖다 포퓰리즘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돈 뿌리던 것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한 뭐요 저기 김문수라든지 뭐 한도 뭔 동훈이죠? 한동훈이라든지 누굴 시켜도 지금 이재명이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타파하고 가는 것은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탁월해요. 우리가 툭 까놓고 말하지만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내용적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그 성남시나 경기지사에서 보여줬던 그런 갖다가 창고를 빚더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돈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환율이 지금 바닥을 쳐서 외환위기에 그런 시점이 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포퓰리즘적으로 뭐든지 막 국민한테 주겠다는데 국민들은 받아먹어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거에 얼마나 가겠나. 지금 거덜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 외교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서는 탁월한 부분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은 5년은 지금까지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연장시켜도 될 만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미 지금 환율이 지금 1,50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64개국 나라에서 뒤에서 꼴찌를 했다가 이번에 뭐 5번째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전부 환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밑에 했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밑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가치를 추락시켜서 종이장으로 휴지를 만들어버린 상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겠어요. 휴지가 되는데 달러 가지고 있고 부동산으로 유입된 거예요. 부동산이라도 지고 금이라도 지고 뭐 달러라도 지고 있는 게 낫다. 환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까. 이 뭐예요? 또 갖다 돈을 푼다는데 선거가 가까우니까 또 돈 푸면 어떻게 되겠어 나라 꼴이. 그러나 다른 놈을 갖다가 바꿔친다 해서 잘 될 건 없어 보면은. 그중안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김문수를 갖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더 나라 꼴아지가 엉망이겠죠. 그러나 이 통화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라. 왜냐하면은 그 뭐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 비상겸 상태에서도 이 정도는 안 됐다. 그럼 이 정도가 된 건 뭐냐? 막 국가 돈을 퍼다가 막 국민들 뿌려주었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포퓰리즘적인 그런 국고를 가지고 그런 대로 낭비한 게 그
후보 시절에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 해외라든지 모든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상당히 비상한 그 머리를 갖고 있다. 그거는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봐서는 연임해도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덕수는 23년을 갖다가 선고를 때리고 이제 정치 보복을 하고 국민의힘당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 물론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 다 등 돌려요. 정말 자기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 내부 총질을 하고 전부 죽이고 있잖아요.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 부장판사 이진관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선고했다는데 그래서 나는 이건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서 내란을 시사했고 국회의원들은 처음으로 그날 화들짝 놀랐죠. 난데없어. 그리고 국민도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당일날 12월 3일까지 다 침묵을 했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23년이라는 선고를 받을 만큼 할 시간적인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이 재판은 전체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꾸미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군대하고 몇 명의 군대 군대 동기들 뭐 고등학교 동창들 몇 사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몇몇 사람에서 한 것이지 이 국정 내부 요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들은 전부 12월 3일날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을 무슨 23년 그 사람이 알게 돼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였어요. 이런 사람한테 다 뭔 꼬투리를 쥐서 12월 3일날 처음 알게 된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23년 선고 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아무리 멍청하고 무식한데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응? 12월 3일날 당일날 알아가지고 뭔 짓을 했겠어요? 응? 이것은 23년이랑 아직 내란이라는 것이 인정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란죄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상당히 지능적인 계략이다. 이 내란이란 것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사태가 내란이라고 아직 판결도 안 나 있는데 벌써 선술 친 거죠. 선술 쳐서 한 전 총리를 내란으로 23년 선고를 때린 건 뭡니까? 윤석열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그러면 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그때 상황을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거대 입법을 가지고 상법을 다 무너뜨렸어요. 뭐 정청래가 그랬죠. 저 판사 주제에 뭐 대법원장이 대단하냐?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뭐 입법이 거대 입법 171석을 가지고 이 107석은 필요가 없어요. 가반을 넘어보니까 모든 걸 다 지금들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리고 벌 마음대로 지금 유리하게 법을 바꿔버리고 없애버리고 이 짓을 했죠. 어? 그러면 그 171명이라는 것이 내용을 들여다보자고요. 그것은 2022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의 특정인하고 뭐 이거는 신문에 보도된 얘기지만 국민의힘당의 민주당의 특정 의원하고 선거철에 이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하고 같이 비밀폰을 가지고 은밀하게 대화가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왜 비밀폰을 썼느냐? 그것은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그 행동이란 것이 바로 뭐로 나타났느냐? 이미 전국적으로 투표한 것에는 국민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20석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이던 부재자 투표 뚜껑 올려니까 거기에서 무대기로 50명이 민주당 그 의원이 당선된 거예요. 떨어졌던 당선이 50명이 무대기로 표가 나와서. 근데 그 무대기 표의 일부를 열어보니까 거기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런 종이가 하나 없는 A4 그냥 종이 하얀 백지가 6개가 나왔는데 전부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표로 계산돼서. 그리고 50명이 무대기 표는 뭐냐? 그리고 이 백지 7장이 왜 그쪽에 계산돼서 들어왔느냐?
어떤 것은 표가 잘라지지도 않았어요. 찌찌찌찌 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이 연결된 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응? 본래 이렇게 나오면서 절단되잖아요. 절치선에서. 그것이 붙어있는 채로 나온 것이 이쪽으로 계산돼서 나왔다는 건 이 부정선거가 확실하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재명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란 건 말도 안 되는 소. 누가 보든지 11% 김문수가 41% 지지를 가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말이 안 되는 소고. 이재명은 정상적으로 당선된 거 맞는데 그 전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해외에서 본 사람들이 이거 착각할까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171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171석이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데 무정부 상태로 31명을 출탕시켜서 국가가 다 무정부 상태로 떠 있는 거죠. 돈은 봉급은 다 주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31명은 법무부 장관, 뭐 감사위원장, 무슨 뭐 행안부 장관 전부 다 비어 있어요. 여기에 무정부 상태로 장관급들 무슨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아무도 없이 빌텅텅 떨어놓는 거예요. 이게 장관급들이 전부 31명을 출탕시켜서 무정부 상태로 만든 건 이건 민주당이 국정내란을 저질렀다는 거죠. 민주당이 국정내란을 저지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짠 것을 전부 다 이게 삭감을 해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지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다시 복원했어요.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 영수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비리다고 다 냈는데. 근데 자기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뭘 했습니까? 이 대통령에서는 기밀비로 밖에 영수증을 내거나 노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다시 복원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안 되던 것이 지그들이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 31명을 출타시켰던 그 장관급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니까 이들이 다 사표를 냈잖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사표를 반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반려했을까요? 자기는 31명을 줄탄핵시켜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31명 줄탄핵시켰던 사람이 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사표를 내니까 법무장관만 자르고 나머지는 다 유임시켜놨어요. 그리고 하나씩 채우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31명의 줄탄핵이 얼마나 국가의 치명적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그 장관들이 사표를 내니까 돌려보내고 이 새로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유임해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선거로 171명이 된 데다가 여기다 30일을 줄탄핵 시킨 상태에서 이 국가 1년 예산을 전부 깎아버리고 대통령의 뭐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검사들의 활동비를 다 없애버리면 이 나라 이 치안을 어떻게 하겠어요? 검사들이 개인 보복을 한 거죠. 줄탄핵 시킬 때도 검사들이 몇 명이 그 개입했던 검사들, 조사했던 검사를 다 집어서 줄탄핵을 시켜놨잖아요. 줄 기각에 당했다는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 탄핵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 밀어붙여서 법을 마음대로 지그들을 유리하게 다 바꾸고 이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부정선거 171석이 50표가 부정선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도 그것을 감지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느끼고 이 TV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부만 열었는데도 거기에서 백지가 나와서 전부 민주당 그 사람한테 표에 갔다는 거예요. 50표가 무대기로라서 떨어졌던 국회의원이 50명 명단도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지금 내란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내란 누가 일으켰냐? 나는 평생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내 얼굴에 침을 뱉냐? 옳지 않으니까 받을 거예요. 내가 호남 평생 호남 사람으로서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 민주당이고 서울서는 한 45년 50년 살았지만 거기서 학교는 다니고 그랬지만
그래도 뿌리는 난 다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완도로 기촌해가지고 남쪽으로 와서는 내가 어린 시절에 잠깐 있던 이쪽에 와서 지금 하지만 국가가 중요하지. 예. 호남이나 민주당이 중요한 거 아니란 거예요. 국가가 먼저 살고 나서 민주당도 두 번째, 세 번째지. 응? 민주당만 살고 그러면 국민의힘당 죽으면 되냐? 우리 국민은 그거 원치 않아요. 대구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광주만 살리지 말고 대구도 잘 살려놔라. 대구 섬유 도시로 피폐되고 윤석열 정부 때 왜 대구가 이렇게 죽어가냐 하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무슨 예산을 갖다 풀지 않아서 내수가 죽어서 그런다 이래놓고는 되니까는 포퓰리즘적인 뭐 국민한테 선심성으로 막 돈만 뿌리지 대구에다 손 안 댔잖아요. 대통령은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는 호남의 대통령이 안 되겠다. 전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사랑하고 모든 지역이 다 고루 발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미국하고 관세한 것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사표를 내버리면 그 자기가 서류 제출한 것들이 그것이 무효가 되니까 그걸 미국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대통령 후보에 나오다 보니까 김문수하고 둘이 딜하는 그 부분이 빠져버리고 늦게 할 때 통과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지 욕심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망치고 한덕수를 망치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죽인 건 김문수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요 윤석열 갖다 만약에 자기들 입맛대로 다 하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또다시 부정선거 없이 170석이 넘는 소수가 나오면 또 이러면은 국민의힘당은 해체시켜요. 응?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서. 지금 보세요. 12월 3일 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한 전 총리를 갖다 불러가지고 내란을 했대. 절대 안 됩니다 했다잖아요. 그런데 뭘 씌워가지고 그날에 무슨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도 아니고 헌법학자들이 당연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비상계엄은. 그런 상태에서 전부 이것은 뭐 국무총리나 국회의원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선포를 했어요. 12월 3일 날 선포를 해서 10월 3일 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해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을 23년 징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당일날 갖다 불렀다는 것은 국무위원을 부르고 국회의원들이 그날 알았다는 것 자체는 이 모든 계획에 참여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죠.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마지막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을 그날 당일날 할 수 있는 것이 24시간도 안 되잖아요. 12월 3일 날 알았는데 몇 시간밖에 없는데 거기서 무슨 작당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 날 12.3 그 사태가 30년 줄타내가고 국가 예산을 잘라버리고 부정선거로 171석이 거대 입법이 3법을 갖다 무너뜨리고 사법을 마음대로 주물러대고 이런 상태에서 비상계엄은 당연한 거였어 이건. 서울중앙지법이 지금 23년 선고를 내렸는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이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제80조가 정한 국가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해 내란이가 인정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서도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31명을 줄탄핵시켜서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기까지 갖다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나라가 꽉 그냥 그러니까 기업한 사람들이 국회에 몰려와서 제발 탄핵 좀 멈춰주라. 계약해놓은 것이 전부 줄줄이 갖다 취소되고 있다. 제발 기업가 국민만 죽여놨어요. 이게. 이 국회 내년도 예산을 전부 깎아버리고 집안대로 깎아버리고 숫자가 많으니까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손발을 묶은 거죠. 검찰들의 이 활동비를 깎아서 제로를 만들어 놓고 뭐 대통령실에 이런 것 전부 다 활동비를 제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들어가니까 다시 회복시켜요. 아, 대통령실에는 뭐 영수증하고 이게 기록할 수 없는 좀 비밀스러운 거 있었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그리고 다 깎아냈던 예산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부 갖다가 국민의힘당이 해놓은 정부가 해놨던 예산을 다 깎아버리니까 아, 제발 재난에 대한 거 깎지 마시고 사직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은 만약에 태풍 피해가 있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지진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초를 다투고 빨리 활동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 활동비를 다시 빼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인명피해가 사니까 이 재난비는 깎지 마라.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말했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작년에도 뭐 했는데 올해도 이렇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을 갖다 불화살 만들어 버렸잖아요. 오늘 지금 그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의회 정당 제도를 부인한 점, 한정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이 전제돼야 성립되는 범죄로 재판부는 12월 3일 비상겸의 헌법 제87조가 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해 내란 행위가 인정되다 판결했다. 그런데 내란이 아직 전제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23년을 구형 내린 것은 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유도하기 위한 정략적인 거 아닌가. 심리전일 수도 있고 아직 내란이 되졌다 23년을 했다는 것 자체가 희롱했다. 나는 갖고 놀았다. 12월 3일 날 얼마나 시간 여유가 12월 3일 날 알게 된 이 비상계엄의 배개헌을 발표되기 몇 시간 전에 가르쳐주고 나서 이 사람한테 다 23년을 뒤집었으면 우리 국민도 다 23년씩 진정시켜야 된다. 다 온 국민과 다 모든 사람이 12월 3일 날 돼서 알았잖아요. 그 전에 안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한 사람이지 그 안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아까 말장난으로 끄집어 꽈내는 거죠. 그건. 재판부는 또 한정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 위로부터 내란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체계를 내부에 파괴했다는 점이 아래로부터 내란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31명 출탄시킨 그래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민주당이 국정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일할 수 없도록 모든 자금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부정선거로 171명을 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니까 전부 국민 다 필요 없이 지그들이 다 법을 통과시켜요. 그나마 그때는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3법을 묶었는데 지금 대통령까지 저 민주당을 줘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통화가 지금 옛날에 김대중 김정상 대통령 때 외환 위기를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줬을 때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보다 더 나쁘다 그래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런 소리 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지금 그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은 하지 말고 이 통화를 좀 선심성인 그런 돈으로 국민들 뿌려주는 거 정지해라. 그리고 좀 나라 내실게 해라. 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9%로 당선된 것보다 지금 더 63% 4%까지 올랐던 것은 정책은 잘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 국가 통화 그러니까 이해운이 같은 사람 빨리 들어가서 이 많이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깊게 경제 기획 이런 것들을 잘해서 돈이 지금 가난한 집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다 해서 다 날려버릴 것처럼 계획 없이 막 쓰잖아요. 그러나
대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거 제 2대, 3대, 4대 쭉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예? 기본 틀을 꽉 쥐고 있으면서 예, 나가는 것을 막잖아요.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니도 주고 너도 주고 전 국민한테 뿌려주고 뭐 너도 생활비 얼마씩 주고 이런 짓거라고 하면은 국가가 지금 파탄 지금 돈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돈줄이 다 풀려가지고 예? 지금 창고가 다 비었죠. 텅텅 비어가지고 예? 국가 피복비를 못 주고 식비를 못 줄 정도가 된 것은 예? 저들이 잡아놓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도 이런 짓을 없었다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재판부가 기존 내란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역시 특검팀 구성을 상례하는 전례 없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이다. 아니 12월 3일 날 처음으로 통보받은 한덕수 전 총리한테다가 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23년을 구형하느냐. 우리 국민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전 총리 판결이 윤 대통령 재판을 법적으로 구속한 한 재판부 판결 내용이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강제로 묶어두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증거를 다룬 재판부로서는 이미 나온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법에서 막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기현 그 판사한테는 상당히 무겁지만 그 사람이 또 똑똑하더라고. 젊지만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나가 한 전 총리에게 구형 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4를 선고했다는 것은 내란을 기획하고 명령한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법정 책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양형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전두환 정부 때 사형을 시켰잖아. 사형. 한 전 총리가 15년 자체도 미친 짓인데 23년은 12월 3일 날 알아가지고 그 얼마나 어느 만큼 해야 되겠어요. 반대했던 사람인데. 손바닥 놓고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12월 3일 날 대통령실로 불러서 갔더니 비상경을 하겠다라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했던 사람한테 23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세요 그랬으면 어쩔 뻔했나요? 시간적 여유가 이런 23년만큼 구형을 내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법 전문 김우택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가속력은 없으나 한덕수 총리 판결엔 내란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향방을 가리키는 사실상은 나침반이 됐다며 나침반을 대기 위해서 아직 대통령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한덕수를 이렇게 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초장을 잡았다. 판사들이 독립하여 판결하더라도 사법부 내부 전체적인 기류와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자기들끼리 먼저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 다음에 뒤집어기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판사 얼굴을 갖다가 똥칠하는 건 격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도 그대로 그냥 덮어도 모르더라고. 이에 앞선 판사가 세운 논리 A 플러스 B는 이꼴 C를 뒤집으려면 앞선 판단이 틀렸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며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번 중형 선고가 추락한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사법부를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그 갖다 국가의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깎아버리고 모든 검찰을 솔 묶는 활동비를 갖다가 깎아버리고 깎은 것이 아니고 제로를 만들었어요. 제로를 만들고 그 대통령실에 무슨 모든 활동비를 제로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영수증도 없는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그걸 다시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식물인간을 만들어요. 식물정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어쩔 수 없었다. 171석이라는 거대 민주당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 로스쿨 교수는 첫 판단이 이렇게 나왔으니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이 뒤집어질 확률이 없진 않지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재판부가 20년쯤 생각했더라도 총리가 23년이 할 수 없이 23년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23년 총리를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당일날. 그러니까 한 총리는 희생의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법정 최고형의 상해를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3가지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란이란 프리임을 쓰이는데 내란 아니란 거예요. 이건 헌법 확장된 내란이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내란은 다가 제외시켰어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이걸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때 헌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할 때도 내란을 제외시켰어요. 윤 전 대통령 최후 변론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오늘 뉴시스 2026년도 1월 21일자 기사. 한 판결시 비상계엄은 내란 첫 인정. 뭐 한덕수가 내란이라고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말한 건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뭐 한덕수 입이 무슨 뭐 그것이 법입니까? 그걸 인정했다라고 이게 사이드로 몰고 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윤 재판 유지에 영향 줄 듯. 성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좀 이따가 똑같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나올 거예요.